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3월 21일 금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끝장 뉴스에서 탄핵 이야기 막 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 만나면은 다 탄핵 언제 선고 언제 나요? 이거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엔비디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테슬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는 탄핵 얘기 끝내고요.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얘기 끝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얘기까지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엔비디아가 또 딥시크 사태 이후에 뭐 끝난 기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젠슨흥이 나와가지고 GTC 이게 무슨 컨퍼런스죠? 요거 여기서 엄청난 얘기. GPU입니다. GPU. 네. 그러니까 GPU의 이 컨퍼런스죠. C는 C고 테크놀로지 이렇게 하는 건데요. 거기 나와서 엄청난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GTC가 현재 여러분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WWDC라는 걸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I/O 컨퍼런스라고 해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고 메타도 또 4월 달에 좀 예고되고 있는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은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큰 행사가 됐습니다. 가장 큰 행사가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AI의 우드스탁이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요. 우드스탁이면 그 락 페스티벌 아니에요? 그렇죠. 락 페스티벌처럼 전 세계의 락커들이 다 모여서 며칠간의 축제를 벌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양한 저항 운동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또 사회로 확산되고 이런 것처럼 AI가 모두가 다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가 여기에서 영감을 받고 우리가 1년 동안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양분을 갖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거를 AI의 우드스탁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 젠슨왕은 스스로 AI의 슈퍼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또 그렇게 또 행사를 본인이 슈퍼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슈퍼볼이다. 슈퍼볼. 네, 슈퍼볼 미국에서 그 미식축구가 결승 축제잖아요. 사실은 또 하나의 전 국민적인 그런 엄청나죠. 것처럼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에 컨퍼런스에 공간을 마련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가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가는 거고 정말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이 엔비디아와 함께 어떻게 AI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표되는 비전이 올 한 해에 AI 큰 비전들이 다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앞으로 AI가 어떻게 경제를 이뤄내면서 202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 가겠다는 이런 비전들이 발표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젠슨왕이 어떻게 2시간 동안 발표했는데 이것이 그려지는 것이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인지 또 미래를 만든다라는 거는 두 가지 축에가 있죠. 하나는 그 기업들과 함께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요번에 이제 화두 같은 경우에는 GPU 칩도 있었지만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조금은 무게 중심이 약하긴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좀 사과도 하고 자기가 1월 CES에서 조금 양자 컴퓨터를 평가절하하면서 15년 뒤에나 현실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사회적 여파가 클지 몰랐다. 주가가 폭락하고 이 부분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폄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보스턴에서 양자 컴퓨터 연구소도 만들고 그래서 양자 퀀텀 데이라고 해서 하루는 양자 컴퓨터의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트라든지 이런 대표들과 대담도 하는 프로그램도 연결하면서 정말 총체적으로 AI 이 하드웨어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앞으로 AI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발전 계획을 세울지 이런 것까지 다 망라했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도 엄청나게 주목을 하는 거고 투자자들도 자 엔비디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AI 거품은 AI 경제 거품이 있다는 게 진짜 거품일까? AI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1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에게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GTC 행사다. 그래서 GTC가 이제 1년에서 AI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됐습니다. 다 같이 꿈을 꾸는 그런 행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GTC 강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꿈이 좀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좀 그저 그랬습니까? 꿈은 그러니까 화려했어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화려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대단히 근거 있고 차분하게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자로서는 뭔가 해석되지 않은 부분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자에게는 명쾌한 답을 전혀 주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들었고 두 번째는 저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을 과연 인류가 받쳐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단히 AI
경제의 가속화를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속화에 필요하게 GPU도 그래서 벌써 블랙엘 지금 사실 삐걱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에 블랙엘 울트라가 나올 거다. 네. 내년에는 보통 여러분 엔비디아는 2년에 한 번씩 GPU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이제 이 후퍼부터 시작해서는 후퍼 블랙엘은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퍼가 H백 할 때 H가 그치, 후퍼고 후퍼에서 따와서 후퍼고. H를 따온 거고 블랙엘은 그러니까 B자로 이제 시작되는 게 나오는 거죠. 또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이번에 그 다음에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제 블랙엘이 이제 작년에 나온다고 선언을 했었고 네. 작년 12월부터 이제 아주 찔끔 생산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블랙엘 울트라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그다음 2027년에는 이 루빈이라고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미국의 천문학자 이름을 따서 베라 루빈이라는 것을 2026년에 내오고 2027년에는 베라 루빈의 울트라 버전을 내놓고 그다음에 2028년에는 파만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2028년까지 큰 그림을 다 그려줬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이었는데. 네, 근데 블랙엘부터 이제 주기가 1년으로 좁아지면서 2028년까지는 이렇게 업데이트 될 거고 정말 놀라운 속도로 GPU 성능이 좋아질 거고 근데 거꾸로 그건 뭐냐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그만큼 GPU 수요가 AI 경제의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성능 퍼포먼스를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AI 경제가 그렇게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자체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도 바로 지금 이 타임 테이블이 지금 한 4년을 그려졌는데 5년 안에는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로봇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산업의 중요성, 자율주행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이제 우리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지 말자. 이거 자체가 과거 인터넷 시대의 개념이다. 이제부터는 이거를 AI 팩토리, AI 공장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AI 공장의 운영 체계까지 만들겠다. 우리가 쿠다 여러분 사실은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힘은 GPU도 GPU지만 그 GPU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인 쿠다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의 GPU를 공격하기 위해서 AMD도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인텔도 뭐 늦었지만은 조금씩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이 GPU를 산 것들을 다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 뭐 600만 명이 있다, 700만 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무진장 많다. 그럼 이 사람들은 쿠다가 너무 익숙한 거니까요. 다른 걸 쓰면 그럼 얘는 뭘로 연결하지? 아, 나 못해. 저 사표 쓰겠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가장 강력한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나온 거는 뭐 다이나모라고 해서 우리가 AI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로 하는 운영 체계를 이제 만들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해자들을 더욱더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비전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도 얘기를 했죠. 디즈니하고 구글 딥마인드하고 관련해서 로봇 프로젝트를 하는데 구글도 구글 딥마인드대로 따로 로봇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앱트로닉이라는 로봇 회사도 지금 인수를 했고 메르세데스 벤츠에다가 그 로봇을 투여해서 실제로 생산 공정에도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디즈니하고 엔비디아하고 구글이 또 세 개의 합작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 디즈니가 영화에서 스타워즈라든지 각종 영화에서 만들었던 모든 로봇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엔비디아, 구글, 디즈니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고 가장 그 첫 번째 제품으로 블루라고 하는 되게 귀여운 꼬만꼬만 이렇게 걷는 아주 조그만 로봇을 데리고 무대에 갖고 올라와서 너 거기 서 있어. 이제 내려가 이제 봐. 올라와.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귀여운 애가 삑삑 소리 내면서 올라오는. 이게 다 뭐냐면 실제로 하기로 했던 디즈니하고 구글 딥마인드와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모든 디즈니에 있는 IP를 갖고 있는 디즈니가 IP를 갖고 있겠죠. 이 로봇을 현실화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보스턴 양자 컴퓨터 연구소라고 해서 MIT에 갖고 있는 양자 연구소하고 하버드 대학교가 갖고 있는 양자 연구소하고 같이 합쳐서 엔비디아가 요 두 개의 대학의 연구 집단을 같이 연결하는 엔비디아가 보스턴 양자 컴퓨터 연구소를 열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돈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계획도 이제는 아직은 연구 단계이지만은 양자 컴퓨터가 이제
잭슨은 뭐라 그랬냐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흔히 말하는 오류 해결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자가 중첩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중첩 상태에 있으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양자들끼리 오류를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에 AI가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연구해서 양자 컴퓨터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총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전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발생하게 될 건데 자기네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건 뭐냐? 양자 컴퓨터의 중간 기술과 그 다음에 지금 AI 기술이 접목돼서 슈퍼컴퓨터가 접목돼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자기네들은 중간 단계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아이온키라든지 리게트라든지 전통적으로 있는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엔비디아 저기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다 지금 양자 컴퓨터 하고 있거든요. IBM이라든지 이들과 함께 한번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또 이제 AI 팩토리만 하면 뭐하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AI 이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 개인용 슈퍼컴퓨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급해서 왜 요즘 라마 같은 경우들 모델 작은 것들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알리바의 QWQ라든지 또는 이번에 또 이 LG전자에서도 LG에서도 지금 되게 소형 경량형 모델을 만드는데요. 이런 경량형 모델은요. 저런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종 대학의 연구실이라든지 기업에서 내부에 흔히 말해서 인트라넷에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럼 저런 슈퍼컴퓨터 한 대만 사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보급형, 그러니까 즉 경량화된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보급형 슈퍼컴퓨터도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물론 저것도 CES에서 공개한 거지만 이제는 양산 체계에 대한 일정까지도 밝히면서 가격대도 얘기해줬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정말 총망라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기자들이 해외 뉴스 언론들이 단독 인터뷰를 또 안 했겠습니까? 그럼 단독 예를 들면 파이낸셜 타임즈하고도 단독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얘기들을 또 메시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어떻게 엔비디아가 호흡을 맞출 것인가. 그래요. 불화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관련돼서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앞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5년 정도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수조 달러를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 칩과 관련된 다양한 공급망이 있을 테니 이 부분이 미국에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출을 할 건데 지출이 그 중에서 수천억 달러가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은 미국에서 생산되도록 하겠다. 그거 진짜 트럼프 입맛에 딱 맞는 그렇죠. 얘기네요. 요즘 애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즉 자신들이 지출할 이 버젯의 10분의 1 이상은 미국에서 생산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던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금 인텔의 파운드리를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이거 TSMC가 인수해라.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이 TSMC가 혼자 못 하겠으니까 독박쓰게 생겼으니까 엔비디아랑 몇 군데랑 연합해서 하겠다로 뉴스가 나왔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왜냐하면 그게 워낙 큰 예민한 문제고 인텔도 이번 주에 새로운 CEO가 왔고 사실은 인텔의 운명을 스스로를 인텔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젠슨 왕이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나왔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투자자들이 근데 왜 엔비디아의 주가는 내려갔느냐? 왜냐하면 발표하는 당일날 2시간 기조연설을 할 때 엔비디아 주가가 3% 정도 내려갔거든요. 좀 시들시들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뭐냐면 이 얘기가 새롭지가 우선 않아요. 우선은 이 루빈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미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소식을 잘 엮어서 2시간짜리로 만들었다라는 거. 루빈이라면 아까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는 이게 그 뭐 900배 성능 향상되는 AI 칩이다 900배 성능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3배 정도의 GPU가 더 들어갑니다. 블랙엘보다. 그래서 뭐 성능이 900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실제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데 블랙엘을 작년 말에 12월 달에부터 생산을 해서 10억 달러인가 12억 달러인가 정도의 매출을 만들었다고 얘기는 했어요. 블랙엘이.
마이크가 문제인가요? 네네. 손 떼고 하시면 손 떼고 네. 항상 이게 네. 맞아요. 잡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서. 근데 이 블랙을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어느 정도 양산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산은 TSMC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구나. 발표는 그렇게 했거든요. 블랙의 주문이 지금 360만 장이 들어와 있다. 쿠퍼가 뭐 160만 장이었는데 그건 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럼 주문을 올해 상반기면 다 메꿀 수 있다. 올해 넉넉하게 블랙엘 왜냐면 블랙엘 울트라를 올해 하반기에 양산한다 그랬어요. 다음 버전인데. 그럼 다음 버전도 아니고 그러면 상반기 6월 달까지는 그러면 다 이걸 해소해 줘야 하반기에는 울트라를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쯤 양산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양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계획했던 것이 프로덕션 라인을 생산 공정 라인을 한 20개를 써서 막 대량 찍어야 되는데 지금 2개 정도 쓰고 있을 수 있다라고 추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10개, 20개로 언제쯤 확대할 건지에 대한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TSMC가 이거를 만들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좀 생산이 지연된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AI가 퍼포먼스 그러니까 GPU 칩이 너무나도 좋아지는데 너무나도 고성능이다 보니까 TSMC가 못 쫓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의 정교함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렇죠. 근데 또는- TSMC가 못 쫓아가면 아무도 못 쫓아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TSMC가 못 쫓아갈 수도 있고요. TSMC가 또 하는 것에는 나노 공정의 GPU 칩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패키징 작업이 어렵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CPU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고 또 SK 하이닉스의 HBM도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패키징하는 기술이 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에서 지금 어려운 건지 실제로 그 블랙엘에 들어가는 GPU가 어려운 건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마 패키징 쪽에서 오류가 있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 TSMC가 패키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TSMC가 못하면 아무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TSMC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울트라를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루빈을 만들면 이게 TSMC가 과연 소화할 수 있어? 소화를 못하면 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이 보장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있는 거 팔더라도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X.AI라는 AI 컴퍼니에서 그록이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는 지금 H100이 20만 장이 벌써 해서 데이터 센터 돌아가고 있고요. 맞아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막 자랑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 뭐 몇 달 만에 이거 다 근데 만들었다. 거기서도 블랙엘을 또 30만 장을 추가 주문했어요. 아 그래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또 근데 그 중에서 언제 한 장도 만드나? 아직 배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 지금 다 블랙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그럼 블랙엘을 30만 장을 거기다 오라클도 지금 30만 장 주문해 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막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답이-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표할 때는 2시간 동안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자들과 기자들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TSMC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다 보니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무언가 이 블랙엘의 생산에 차질이 있는데 이 블랙엘마저도 생산에 차질이 있으니 그 다음 단계의 꿈이 과연 계획이 현실화될 그러네요. 것인가 얼마나 의미 있게 프로토타입 몇 개 만드는 건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30만 개씩 오라클도 주문하고 있고 X.AI도 30만 개 지금 메타도 주문하고 있고 빅테크들 다 주문하고 있는데 이거 수량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뽑아내면 울트라에 대한 수요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베라에 대한 수요도 루빈에 대한 수요도 나올 텐데 도대체 이것이 정체가 이 지연과 지체가 어떻게 해결될 거에 대해서 딱 가슴 이렇게 탁 뚫어지게 얘기를 안 해주니 투자자들은 조금 실망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네. 지금 휴머노이드 양자 컴퓨터 얘기도 꼼으로 다 얘기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팔고 있는 게 AI 칩이니까 이 GPU 앞으로 뭐 어떻게 만들 건지 쭉 뭐 울트라 버전 뭐 루빈 파이만 쭉 얘기했는데 엔비디아는 설계를 하는 기업이니까 설계를 해서 TSMC한테 주문을 넣어서 생산을 해달라고 해서 받아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주문은 다 받았는데 블랙웰 버전 지금 작년에 나온 블랙 받았는데 뭔가 만들어서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하긴 하는데 대단히 작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안 했죠. 정확하게 얘기 안 했죠. 그 문제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까 또 휴머노이드 얘기를 하신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실은 요거는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한 로봇 회사잖아요. 거기서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다가 로봇 집어넣기 시작하겠다고 하반기 그렇게 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이 엔비디아에서 네. 휴머노이드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제 갑자기 닥쳐오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이 가속도가 사실은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제가 작년에만 저도 이제 뭐 더 코어에다 글을 쓸 때만 해도 AI 로봇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까지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우선은 중국이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중국은 2023년 11월에 국가 정책을 그때 채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에게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1년 만에 너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AI 기술의 가속화와 함께 로봇의 기술의 가속화가 됐는데 여기에는 특히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AI만 발전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메카니컬, 이 기계적인 엔지니어링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중국이 이 부분이 좋거든요. 제조 공정에 제조 생산에 있어서의 글로벌 탑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부분을 워낙 쫓아오는데 AI도 같이 뒷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두 개 결합이 되면서 중국이 가속도가 붙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빅테크들도 작년 12월에 구글이 여기에 참전 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겠다. 그래서 네. 앱트로닉이라고 해서 네. 여기에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도 피지컬 AI 하겠다고 해놓고 또 3월 첫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딥마인드가 갖고 있는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AI를 아예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AI를 지난주에 구글이 선보였고요. 이거를 네네네. 앱트로닉에 이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국 공장에 올해 안에 투여를 하겠다. 하고 구글은 바뀌었고요.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에서 네. 일하는 로봇을 네. 투입하겠다. 투입하겠다 얘기했고 또 오늘 여러분 뭐 속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오늘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네. 그러면서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요즘 많이 테슬라 매장이 막 공격받고 막 이러고 있으니 불안해하고 있는 직원들 앞에 서가지고 1시간 가까이 라이브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직원들하고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또 계획이 나왔는데 올해 안에 미니멈 5,000대 많게 희망적으로는 10,000대가 될 수 있는데 5,000대를 이미 양산 체계가 지금 프리먼트 캘리포니아 공장에 만들어지고 있고 네.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수작업이 아니라 이걸 해서 5,000대 정도를 테슬라 공장에 투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피규어라는 것도 피규어 지금 01 버전이 나오고 02 버전이 나오는데 03 버전을 벌써 만들고 있고 피규어는 독립적인 기업인가요? 네, 독립적인. 원래는 오픈 AI랑 같이 했었고 네네네. 여기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오픈 AI랑 우리는 길을 같이 가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AI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적인 길인데 여기는 BMW 미국 공장에 네. 이미 조금 투여하고 있는데 이 양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또한 지금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속도가 물론 아직까지는 R&D 단계고 테스트 단계이지만 올해 안에 현대기아차 네. 그다음에 BMW,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미국에만도 이 4개 공장이 들어가는 거고 네네. 마찬가지로 비아디도 우리도 로봇 사업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아디 중국의 비아디. 중국의 비아디 전기차도 이렇게 우리도 로봇 사업 시작하겠다 그랬고 지금 이 로봇 사업 시작에 뛰어드는 수많은 중국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주된 기업들의 파트너십들을 통한 어떤 참여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젠슨 왕 얘기로는 지금 그 GTC에서 네. 5년 이내에 휴머노이드 시대 온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뉴스를 네, 봤는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5년 이내에 그 휴머노이드들이 공장에 가서 지금 그 피규어 같은 데서 발표하는 것처럼 공장 가서 일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5년 내에 사실은 중국은 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5년도 아니에요. 2년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건요. 27년에 3,500만 대의 로봇을 중국 공장에 투여하겠다는 거예요. 3,500만 대요? 네, 350대도 아니고요. 3,500만 대입니다. 3,500만 개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것이 거 2023년 11월에 중국 국가 정책에 나와 있던 개수예요. 근데 이 3,500만 대를 27년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지만 2030년에만 돼도요. 3,500만 대면 거의 한국의 근로자 수하고 노동자 수하고 거의 같은 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속화되고 일상화된다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개념에서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이 비교 우위로는 네네네. 우리
이현진님이 예를 들면은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중에서 파프리카를 더 잘하시고, 네네네. 토마토보다 파프리카를 더 농사를 잘하시고, 저는 토마토를 더 잘하면 그러면 뭐 서로 교환해가지고 네, 나는 파프리카만 하고 저는 박 박사님은 토마토만 해서 해가지고 교환해서 훨씬 둘 다 이익이다. 이게 이런 거죠. 지금까지 네. 무역이 이루어지고 네. 있고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기본 원칙이잖아요. 데이비드 네, 리카도가 네, 얘기했던 네. 비교국 이론이. 근데 로봇을 만들면 로봇 둘 다 똑같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수도 마음대로 늘릴 수 있으니까 어. 그냥 내가 우리 농장에다가 토마토도 로봇이 하고 파프리카도 로봇이 하고,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 무역이란 게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제조업으로 다시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부흥하고 싶으면 답은 휴머노이드밖에 없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얘기네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 중국 이야기 하시니까 요즘 뭐 레드테크라고 그래가지고 네. 중국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딥시크 사태 때문에 한편으로는 네. 중국에서 효율적인 AI를 하니까 AI 칩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하드웨어도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AI 칩 많이 필요 없고 그래서 엔비디아 뭐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 또 미국 빅테크 대신에 그 중국의 팹4라고 이런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중국에는 워낙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들부터 해서 엔지니어의 풀이 강했죠. 그러니까 AI로 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그 기계공학자들의 엔지니어들이 풀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이들이 대단히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결합을 하고 있었고, 축적이 되고 있었고, 이게 터진 건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자라면 1860 몇 년도인가에 브리티시 블록카드라고 해서 영국 해군들이 미국을 봉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욕부터 해가지고 이 보스턴에서 동부 해안을 봉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독립전쟁 이후에 가가지고 백악관 한번 불태우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면서 그러면서 블록카드를 하면서 뭐냐면은 원래 미국하고 영국은 분업을 했습니다. 미국은 모카를 키워가지고 모카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뉴욕을 통해서 영국으로 수출하고 영국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이거를 천으로 만들어서 청바지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다시 뉴욕으로 와서 이걸 분배했는데 이 블록카드가 생기면서 무역을 막아버렸어요. 그때 미국이 각성을 합니다. 미국 사회 자체가 각성하면서 아하, 자본주의에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섬유 공장은 우리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건 무역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보스턴 쪽에다가 엄청난 섬유 공장을 짓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는 영국에다 수출하지 않는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서 발전시킨다 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미국의 굿 필링 뭐 시대라고 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일종의 낭만주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미국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진짜로 이번에 독립하자. 그러면서 민주주의 공화 정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영국보다 더 잘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도 영국보다 더 키워보고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영국보다 더 하면서 그러면서 흔히 말해서 미영 갈등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훨씬 더 미국의 산업화가 가속도를 이루는 시대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요즘 중국에서는 딥시크 낭만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딥시크 낭만주의. 그러니까 딥시크가 온 다음에 중국 사람들한테서 어떤 일이 있냐 기업들에서 우리 이제 AI 부분에서도 미국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네요. 이건 명확하게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도 앞설 수 있는 그 모멘텀에 우리가 왔다. 이거를 경험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뿜뿌되니까 막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알리바바가 QWQ 뭐 만들어서 뭐 QN도 그렇고 계속해서 AI 모델들 내놓죠. 그리고 이번 주에 중국에 있는 바이두 우리 식으로 하면 네이버 같은 검색 업체에서 어니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딥시크보다 성능이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는 마치 본물 터지듯이 AI를 쏟아내는데 중국에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 엔지니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동차 산업도 이번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연설이 있었는데 1월 달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CATL, 그러니까 그 배터리 업체죠. 배터리 1위 네네네. 업체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EV, 전기차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중국은. EIV라고 얘기한다. 이 IV가 뭐죠? I가 인텔리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Electric Intelligence Vehicle. 이제는 베이클은 인텔리전스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건 베이클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해요. 네. 우리는 자동차를 새롭게 정의한다. EIV로. 왜?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우리에게 있는 풍부한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우리는 너무나도 풍부하다 이들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든 제조업에 퍼지면서
자동차는 이 IV로 만들 거고 모든 제품들에 I가 들어갈 거다. 제조업에.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레드테크라고도 얘기하는데 중국의 충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이 딥시크가 쉽게 해서 딥시크 낭만주의라고 할 정도로 브리티시 블록카드처럼 그러니까 영국의 어떠한 이 봉쇄 조치죠 일종의 미국에 대한 그러면서 무역을 막아버렸고 거래를 막아버렸고 분업 세계에서 단절시켰던 미국에서 미국이 산업적 독립을 깨하면서 산업혁명이 불이 붙었던 것처럼 이러한 지금 일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 중국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레드테크라는 게 네. 일단은 기세가 엄청 세네요. 그쵸. 그 기세가 막 올라오는 와중에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뭐 AI 칩을 새로운 버전을 만들려고 해도 아주 정교한 제조업이 필요한데 TSMC에 언제까지 이 매달려 가지고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르고 TSMC 기술 지금 수준 뭐 어떨지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되는데 중국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있다 제조업. 네, 이것도 있고 AI 칩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중국이 워낙 공장이 많잖아요. 네. 이 공장들의 휴머노이드를 다 투입하려고 한다면 휴머노이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요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수요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유리한 위치죠. 여러 가지로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양자 컴퓨터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시고 삼성전자 얘기를 빠뜨릴 그래,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하고 삼성전자 얘기하죠. 네네. 젠슨왕 CEO가 또 삼성전자 언급해가지고 국내 아유. 좀 들썩였어요. 근데 그거는요 국내 언론들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젠슨왕이요 거기 전시 컨퍼런스에 모든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다 사인해줬어요. 모든 기업들에 네네네. 이 기업이 있어야 돼요. 뭐 젠슨왕이요 그 기자들이 사진 찍자면 다 사진도 찍어주고 네.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다 당연히 삼성한테 가가지고는 DDR7 짱이야. 락 이런 단어 써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것은 HBM의 퀄리티를 그러니까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얼마나 잘합니까? 울트라에 들어갈,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갈 그 블랙엘 울트라에 들어갈 시제품을 갖다가 납품을 해줬어요. 테스트 제품. 그러면 이제 테스트 들어가서 완결돼서 테스트 통과하면은 이제 공식적인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엔비디아랑 호흡을 조금 더 빨리 맞춰주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와가지고 사인 받았다고 SK는 사인 안 해줬을까요? 다른 업체들도 가서 다 사인하고 다니는데 삼성전자만 마치 받은 것처럼 뭐 무슨 마치 하늘에 누가 와가지고 그래 자네 잘하고 있어 이거 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보고 있고요. 그 정도는 젠슨왕이 예의상 다 해줍니다. HBM 삼성전자 HBM 퀄 테스트 통과 전망 이런 얘기는 그 노코멘트 했잖아요. 얘기 안 했잖아요. 얘기를 안 한 거죠. 네, 얘기를 안 한 거고 DDR 잘한다. 원래 DDR 삼성식 잘해요. DDR 잘해요. 메모리 부분 전통 메모리 이거를 갖다가 쌓은 거잖아요. HBM이 쉽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HBM은 지금 AI 칩 블랙웰 같은 네.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후퍼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DDR은 우리 PC 안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여러 군데 쓰이는 그 네, 원래의 네. 메모리 네, 삼성전자 네. 잘하는 거. 그거 네. 잘한다 얘기했다는 그거 거죠. 잘하는 거 얘기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들떠가지고 저는 사직생도 문제했다고 봐요. 그 발언도. 이재용 회장이 사직생 각오를 네. 요구했다고 그러죠. 네네. 임직원들한테. 저는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그런데 사직생 정도를 얘기하려면 CEO가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 본인이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어디 가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성으로 목소리를 대독을 한다? 성호가 나와서 얘기했네. 네네네. 아니 이게 무슨 80년대 시대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짜여진 대본에서 프린트 읽어도 이거 읽어도 좋아요. 읽더라도 본인이 나와서 직접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 아버지 세대 이건희 회장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본인이 얘기해 그 말이 서툴더라도 네, 그래 좀 어눌했는데 그래도 네, 뭐 어눌하고 서툴더라도 맞아요. 말솜씨가 그 없더라도 얘기했죠. 직접 얘기하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이 뭐 있잖아요. 근데 한번 정치는 여러분 365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검색을 해서 보시면 뭐 이재명 대표랑 악수하는 거랑 뭐 윤석열 씨랑 뭐 떡볶이 먹는 거 이런 건 있어도 중요한 기업의 메시지를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직생이에요. 그 옆에 있는 임원들이 만들어낸 단어를 그렇게 회장이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위기에 있는 기업이 할 태도가 아니라고 리더가 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좀 더 저는 진정성 있게 위기가 전면에 그러니까 리더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면에 나서주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정말 저는 다시 뛰어야 된다고 봐요. 삼성전자가 혁신을 다시 해야 되고 본인 거기에 나왔던 메시지처럼 역전의 기회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는 응원합니다. 그러려면 본인 리더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리더십을 보여줘. 보세요. 지금 테슬라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책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고 저도 많은 부분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하고 테슬라가 지금 사람들에게 화염병 공격받고 막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라이브로 직접 그 현장에 라이브로 사람들에게 이 X.com에서 라이브 중계했거든요. 네. 그걸 유튜브로도 라이브 중계를 하고 1시간 넘게 나와서 설명하고 직접 직원들에게 예정되어 있지 않는 기획되어 있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을 한단 말이죠. 네네네. 이런 것이 저는 위기의 CEO가 보여야 될 리더가 보여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실망스럽고 저는 눈높이가 소비자들도 높아졌고 네. 한국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들도 많고 투자자들도 눈높이도 있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눈높이가 있다라면 그 눈높이에 맞는 CEO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삼성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걸 갖다가 저는 받아 적어주는 언론도 문제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저는 신랄하게 이건 비판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나 어쨌든 앞에 나와서 자기 제품 들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위기 상황에는 또 받는데, 위기에 그죠? 맞게끔 얘기를 하잖아요. 피하지 않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데 네.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어쨌든 정기주총에서 SK 하이닉스가 HBM 3E죠. 5세대 HBM 요거 주도권을 12단 제품부터는 가져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런 했어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가져오겠다는 의지니까 네.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의지 좋아요. 네. 그 의지는 긍정적으로 본다니까 메시지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역전해야죠. 언제든지 언제까지만 SK 하이닉스만 저희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삼성도 저 HBM 만들면 좋죠. 왜 HBM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거니까요. 그런 면에선 좋은데 그 의지는 좋은데 그거를 그렇게 성우의 목소리로 한다? 저는 이거는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이 기세를 보니까 또 SK 하이닉스가 보도자료 냈더라고요. 보도자료 낸 걸 보니까 또 이게 또 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훨씬 앞선 기업이고 원래 SK 하이닉스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기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네. HBM4의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들한테 제공했다. 네. 이걸 그냥 같은 날 해버리잖아요. 네, 같은 날 해버렸잖아요. 네, 기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데 납품이 된 거겠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아니라 미국에서 갑자기 결혼됐지 마이크론가 하여튼 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샘플을 납품했다라는 거고 엔비디아가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 12단 칩은 블랙엘 울트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울트라에 들어갈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반기에 생산한다는 건 사전에 조율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네네네. 공급망 업체들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맞춰져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들어가는 게 맞고 정확하게 기기를 맞춰준 거죠. 이게 엔비디아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그러니까 제조업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거를 먼저 테스트하죠. 먼저 테스트를 하고.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도 SK가 선수를 친 거네요. 네. 좀. 근데 12단에서 자기네들이 기세를 맞춰오겠다. 아니, 우리는 벌써 테스트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12단에선 뒤집겠다 했는데 바로 같은 날에 우린 벌써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것이 테스트가 얘기하니까. 통과되면 양산을 들어갈 준비를 SK는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한 발 늦은 건 맞아요. 12단에서 역전하지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근데 12단에서라도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역전까지는 아니라도 참여라도 의미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터 얘기 재밌는데 다음번에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강정수 박사하고 엔비디아의 GTC 2025 컨퍼런스 젠슨 왕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무슨 메시지를 새겨야 하는가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월요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5시에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시작하니까 그때도 접속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정수 박사하고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본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